Здравствуйте, 또 있으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원스쿨 러시아어 강사 비스나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드디어 토르플 2급 말하기 영역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강이고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엄청 기다리셨다고요? 네, 기다리셨던 만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짜잔, 오늘의 목표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서 문제 1번부터 4번 유형까지 해당하는 첫 번째 문제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에서 4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면요. 반박 혹은 동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거는 그날 다릅니다. 4개의 대화를 이어가 주셔야 되는데 넷 다 동의이거나 넷 다 반박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개만 해주셔야 된다는 점,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 뒤쪽에서 문제랑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 초반부랑 후반부에는 필수 표현, 이건 외워가자라는 표현을 제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러시아어로 한번 살펴볼까요? 구체적으로 동의, 반박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Поддержать диалог, используя синонимичные или антонимичные оценочные слова 라고 적혀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이 표현을 보시면 대화를 이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를 시작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음원 파일이 나오거나 아니면 가끔씩 시험에 따라서 감독관 선생님이 직접 읽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방이 어떤 말을 던질 거고요.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나요? 시나님이 취니에 동의어를 사용해 주시거나 혹은 반의어를 사용해 주시거나 이런 말로써 반박이나 동의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총 4가지 문제를 풀어주실 건데요. 각각의 상황이 개별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상황에 계속 이어지는 대화문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을 잘 들으면서 듣고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단서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들어주셔야 될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그또 그리고 스키엠, 내가 누구고 누구랑 같이 했느냐, 나랑 친구랑 했느냐 아니면 나랑 선생님이랑 지금 대화를 하는 중이냐, 이거를 꼭 파악해 주셔야 되는 게 그래야 우리가 뜨이로 접근을 할지 부의로 접근을 할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что делали, куда ездили, ходили.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한 상황이냐 내지는요. 이거 시제도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이미 끝난 행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는 상태다. 지금 현 시점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누가 무엇이 마음에 들었는지 혹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이게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여행을 갔는데요. 당신은 마음에 드셨는데 친구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죠. 친구의 말에 반박하시오라고 하면 친구가 4번이나 나한테 말을 걸 거고 그 4번 다 반박을 하는 뭐 이런 식의 흐름인 겁니다. 다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키워드를 찾을 건데요. 지문을 잘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단어들 중에 뭔가가 들리지 않는가, 이걸 계속 들으셔야 돼요. 아까 저 앞선 화면에서도 저랑 미리 보긴 했지만 시나님이 취니 하면 유의어, 동의어라는 뜻이죠. 저런 키워드가 나왔다면 아, 오늘은 동의를 하란 얘기구나 라고 캐치를 하실 거고, 반대로 안따님이 취니 하면 반의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들으셨다면 아, 오늘은 상대방의 말에 반박을 하라는 게 나의 미션이구나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런 게 중간에 들리실 수도 있어요. Возразите собеседнику. возразите 하면 반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런 단어를 또 캐치해내셔야 되고, выразите согласие, 동의를 표현하시오 일 수도 있고요. 또는 совпадает, 저런 동사를 딱 캐치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совпадать 하면 부합하다, 일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저걸 들으셨다면 아, 오늘은 내가 동의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의 흐름으로, 자, 그러면 단서 찾기, 키워드 찾기까지는 됐고요. 오늘은 첫 강의, 동의 혹은 반박하기 둘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근 몇 년 동안, 사실 근도 아닌 것 같아요. 꽤 긴 시간 동안 실제 시험에서는 반박하기 위주로만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 초기, 저 옛날에 동의 표현이 나왔던 적도 있으므로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해 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다들 OT 영상 보고 오셨죠? 여러분의 토르플 2급 말하기 영역 철저하게 대비시켜 드리겠다 했으므로 일단 첫 강의는 동의 표현을 위주로 쭉 연습하는 걸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뭐 할 거냐면요. 이제 실전 준비로 넘어갔는데요. 실질적인 문제를 만나보기 전에 입부터 푸는 거죠. 당장 동의하시오라고 하면 아, 어떻게 동의해야 되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새하얘질 수도 있어서 아, 맞다. 동의를 하려면 저런 간단한 표현이 있었지부터 우리 머릿속에 상기시켜 놓고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표현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개씩 한 번씩 저 따라서 한번 읽어보실게요. Да, верн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естественно.
그렇습니다. 저런 아주 간단하고 쉬운 나라는 단어도요. 실제 시험에 가시면요. 생각보다 바로바로 튀어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 앞서서 입부터 풀자는 취지에서 저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각각의 단어 뜻은 다 아시겠죠? 다야 뭐 됐고요. верно 하면 правильно와 좀 비슷한 맞다, 참이다 라는 뜻이고 действительно는 진짜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естественно, 직역을 하자면 자연스럽다 라는 뜻인데 그만큼 당연하다. 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것도 저 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Я тоже так думаю. 동사 바꿔보죠. Я тоже так считаю.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다음 갑니다. Ты прав. 자, 가운데 부사까지 한번 넣어볼까요? Ты абсолютно прав. 네가 전적으로 옳다. 계속 갑니다. Согласен. Согласна. 네, 해석은 굳이 안 해드려도 되겠죠? 자, 그 다음이요. Не могу не согласиться. 맞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이런 식의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동의 표현을 할 겁니다. 마지막 한 줄 더 있었네요. 따라서 읽어보실게요. Я только собирался об этом сказать. 꽤 긴데 빠르게 잘들 따라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자, 해석을 해보자면 사비라자, 뭐 물론 모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뒤에 동사 원형을 넣어서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할 계획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도 방금 막 그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 2개, 3개? 아니죠. 총 만약에 동의하기가 주제라면 총 문제가 4개 나오니까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최소 4개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겁니다. 같은 동의이지만 4번 내내 같은 표현으로 하는 거는 점수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실전을 한번 맛볼까요? 실전 맛보기로 넘어가서 차스지 삐에르바야고 1번부터 4번까지 푸실 거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음원이랑 같이 대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감독관과 함께 대화를 하시거나 자, 그리고 여러분의 과제 미션 뭐였습니까? 대화를 유지해 주시는 거죠. 단 주어진 과제에 맞춰서요. 그게 동의가 될 수도 있고 반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문을 보여주고 뭐 작성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세요 이런 건 없고요. 듣자마자 순발력 있게 내뱉어 주셔야 되는데 대신 요거 먼저 볼까요? 10초라는 시간은 줍니다. 그걸 머릿속에 빠르게 생각하고 10초 이내에 말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시험 시간은 1분 30초지만 뭐 중요하지 않고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고 딱 한 번씩만 들려주니까 많이 집중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실제 지문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건 시험 시간에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보여주지 않을 거고요. 듣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보여드릴게요. 왜냐? 우리 너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석 먼저 해보죠. Представьте себе, что вы с другом ездили вместе отдыхать на море. 자, 이거 지문을 들으시면서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그 단서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찾아야 할 단서는 뭐였냐면 кто с кем 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죠? 당신과 친구가 함께. 근데 이 친구가 남자친구였다는 거 이런 것도 꼭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2번째 우리가 단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죠. 예질리 후메이지아 데카나 모리에 바닷가에 휴가차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표 쳐드렸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네, 이번에 갔던 여행이 понравилось и вам, и вашему другу. 둘 다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아하, 그렇다면 딱 느낌 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ответьте ему используя синонимичные 동의어를 사용한 동의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과제까지 그럼 파악을 했다면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이고요. 실제 시험에는 이런 말은 써져 있지 않아요.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звучит реплика. 대사가 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대사를 한번 들려드릴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텍스트 보지 말고 진짜 귀로만 한번 들어보시죠. 자, 마음을 다 다잡으시고 가다듬으시고 들어보겠습니다. Сегодня была хорошая погода. Теплое солнце, приятный ветер. 어땠나요? 좀 들리셨나요? 사실 들려야 문제를 풀든 말든 하거든요. 자, 아주 간단한 거지만 너무 긴장이 돼서 못 들었을 수도 있어서 이번에는 텍스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자, 요번에는 이거 보면서 듣고 나서
제가 그 준비 시간 10초 있다 그랬죠? 그 10초를 바로 드릴 겁니다. 요쯤에서 카운트가 될 거거든요.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대사를 어떻게든 시작을 해주시고요. 혹시 나는 10초보다 더 걸릴 것 같다. 요 카운트 되는 걸 보시면서 혹은 시작은 했는데 대답 마무리까지도 10초 넘을 것 같다 하면 잽싸게 스탑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영상 스탑해 놓고 쭉 이어가 주시면 돼요. 듣고 대답까지 가보겠습니다. Сегодня была хорошая погода. Теплое солнце, приятный ветер. 됐나요? 성공하셨어요, 다들? 처음이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혹시나 해서 해석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았다. 햇빛도 따뜻하고 바람도 기분이 좋았다. 라는 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동의 표현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난 진짜 입조차 떼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 아직 오늘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먼저 만들어 봤어요. 이거를 번역하는 걸로 슬슬 저랑 감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 표현을 여러분들이 직접 러시아어로 바꿔보시겠어요? 맞아. 정말 멋지고 기분 좋은 날씨였어. 아까 하로샤 빠고다 있었죠. 그런 하로시에 대한 동의어를 내가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은, 아까 기분 좋은이 이미 있었네요. 그걸 그대로 갖다 쓰셔도 되겠고. 자, 이 간단한 문장 러시아어로 바꾸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네요. Ты прав. Была прекрасная, приятная погода.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만 주면 정 없죠? 한 개 더 만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해볼 수 있을까요? 맞아. 춥지도 덥지도 않았어. 딱 좋았어. 러시아어로 먼저 바꿔보시고요. 스탑해놓고.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Да, было хорошо. Не холодно и не жарко.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상황은 계속 유지됩니다. 별개의 대화 아니고요. 같은 상황 속에서 이번에 또 두 번째 뭔가 나한테 말을 걸 거예요. 들어보시죠. Вода была такая чистая и прозрачная, что сразу захотелось искупаться. 자, 그리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눈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 거고요. 아까와 똑같습니다. 들으신 뒤에 10초 또 들을 테니까 그 안에 대답도 한번 해보세요. Вода была такая чистая и прозрачная, что сразу захотелось искупаться. 됐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문제는 좀 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해석부터 가겠습니다. 물이 참 깨끗했고 투명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그랬냐면 곧장 하고 싶어지더라. 뭐가 하고 싶어졌어요? 이스코파자, 물놀이를 하고 싶어졌다. 여기서는 우리는 지금 말하기 수업이지만 회화적으로 회화가 아니라 문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보여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요 부분과 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해요. 보통 스찌뺀.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어떤 특성이나 특징 또는 상태에 대해서 서술을 할 때, 그러니까 참 춥다, 뭐 재밌다, 크다, 피곤하다 이런 식의 것들이요. 그런 걸 표현할 때 있어서 어느 정도로 컸고 어느 정도로 재밌었냐 이런 정도를 나타낼 때 다음과 같은 문형을 사용을 합니다. 네, 상태나 특성, 뭐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은요 보통 형용사로 나타내거나 부사로 나타내거나 서술어로 나타내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 부사나 서술어로 나타낸다 그러면 그 앞에는 닦아야 말고요. 딱 부사 형태를 써주실 수 있습니다. 혹은 자매품으로 나 스똘 거를 써주실 수 있어요. было так холодно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참 추웠어. 자, 그리고 나서 뒤에는 접속사를 사용해 주실 건데 사실 이거 말고도 다른 몇 개 접속사를 더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말하기 수업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에 대면서만 설명을 드리자면 위에 알려드린 요 표현들 다음에 접속사 슈도를 넣으면 뒤에는 완전한 사실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일 만큼 어떻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놓고 다시 보면 곧장 물놀이가 하고 싶어졌을 만큼 깨끗하고 투명했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동의 표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한국어 만들어 왔는데요. 맞아, 바다가 잔잔해서 수영을 많이 했지. 멈춰놓고 러시아어 먼저 만들어 보시고 전 이렇게 해봤어요. Да, море было спокойным, поэтому мы много плавали. 생각보다 간단하죠? 막 너무 어렵게 만드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 더요. 맞아, 물이 맑아서 바닥이 보일 정도였어. 보이세요? 정도? 맑았다. 바닥이 보였다. 뒤에 바닥이 보인 거 사실이죠. 아까 설명드린 그 문형 한 번 더 써먹으시라고 일부러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Верно, 너의 말이 맞다. Вода была настолько прозрачная, что даже дно было видно.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됐죠? 다음. 세 번째 넘어갑니다. 계속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일단 텍스트 없이 먼저 들어보시죠. Местные жители там добрые и вежливые. 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이번에 텍스트 보면서 듣고 10초 드립니다. Местные жители там добрые и вежливые. 자, 같이 보시죠. местные жители, 거기 현지 주민들은 전부 다 친절하고 선하고 그리고 вежливые, 예의 바른 사람들이더라. 친절하고 착하더라. 자, 이런 상황에서 동의 표현 여러분들 뭐 하셨나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저랑 같이? 맞아, 다들 상냥하고 친절했어. 여기서 이제 동의어, 다른 단어를 뽑아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은근히 또 힘들거든요. 이미 내가 들었던 이 어휘에 갇혀서 새로운 어휘들이 잘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비슷한 의미로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휘까지 가져가시면 더 좋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사용해봤습니다. Действительно, 맞아, 진짜로 все были очень приветливыми. 프리비엣 해주고, 그러니까 상냥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환영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доброжелательными. 네, 되게 뭔가 자발적으로 잘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어 라는 뜻입니다. 표현한 게 더 알아보죠. 맞아, 다들 재미있는 사람들이어서 함께 대화하는 것이 즐거웠어.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저는 이런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나 очень хорошие люди. 맞아, 되게 좋은 사람들이었고 с ними было интересно и приятно разговаривать. 해석은 앞장에 있었으니까요. 자, 이제 드디어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텍스트 없이 들어보시죠. Дни пролетели очень быстро. Мы так хорошо отдохнули. 자, 그리고 텍스트 보면서 한번 더 들어보시고 10초 드립니다. Дни пролетели очень быстро. Мы так хорошо отдохнули. 됐습니다. 세이브 하셨길 바라고요. 해석해보자면 그래, 우리가 여행 갔던 날들이 휘리릭 날아가 버렸다. 아주 빠르게. 우리는 참 잘 쉬다 왔구나 라는 말에 동의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다. 시간 가는 것도 몰랐네. 러시아어로는요. Согласен. Время прошло незаметно. 제가 이런 거 읽어드리는 거 있죠. 이런 표현들도 따라서 읽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스톱해놓고 따라 읽으시면 돼요. 자, 이런 표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맞아. 다음번에는 일주일 일정으로 가자. 이 부분이 약간 포인트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나 한번 볼게요. 러시아어로는 이렇게 되겠죠? Ты прав. Давай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поедем. 나 неделю. 계획의 시간, 전치사 나를 쓴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게 다가 아니죠. 문법 파트에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일단 실전 맛보기를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충분히 맛은 본 것 같고요. 이제 한 단계 레벨업 하는 시간을 볼 거거든요. 이것보다 방금 전에 제가 중간에서 계속 설명해드렸던 거를 조금 줄여서 이번에는 보다 좀 더 시험에 가깝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지문을 보실 건데 아까와는 다른 상황이에요. 제가 상황도 바꿔서 가지고 왔어요. 실제 원칙적으로는 이걸 못 보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연습하는 중이니까 보여드리면서 아까는 제가 읽어드렸죠? 이번에는 이것도 한번 같이 들어보실게요. 자, 상황 파악 먼저 갑니다. Задание 1, 4. Представьте себе, что вы с подругой сходили в новый ресторан. Ресторан понравился и вам, и вашей подруге. Ответьте ей, используя синонимичные оценочные слова.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를요, 여러분들 계속 반복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말하기 수업이지만 동영상 강의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을 막 끌어내시려면 계속 스탑하고 진행하고 스탑하고 재생하고 이런 거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해서 일단 상황부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번에도 상상해 보랍니다. 누가요? 크토스 게임 여기 나왔어요. 당신과 어떤 여자친구가 있고요. 둘이서 새로 생긴 레스토랑에 다녀온 게 주어진 상황이네요. 그런데 그 레스토랑이 당신 마음에도 친구 마음에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보시오 라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테니까 바로 문제 한번 시작해보죠. Ресторан очень красивый, необычный. Мне понравился.
자, 어떠셨나요? 갑자기 초 나와서 좀 당황하셨나요? 제가 뭔가 중간에 설명해 드릴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바로 한번 연습 문제 푸는 걸 준비해 봤습니다. 아, 나 이번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무방비 사태여서 그냥 지나갔어요 하시는 분들 다시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텍스트는 같이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Ресторан очень красивый, необычный, мне понравился 라는 대사였었죠. 자, 해석을 해보자면 식당이 매우 예쁘다. 그리고 평범하지가 않다. 나는 정말 마음에 들었다. 이 말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어 같이 보시죠. 맞아. 나도 마음에 들었어. 세련된 식당이야. 인테리어도 좋고. 이걸 한번 러시아어로 바꿔볼까요? Да, мне тоже понравился. Это очень стильный ресторан. хороший дизайн интерьер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표현들이에요. 세련된 이런 것들, 동의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긍정적인 표현들 몇 개 적어두시고 네, 인테리어 디자인도 좋았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Официанты были хорошими, внимательными. 10초 됐습니다. 성공하셨나요? 텍스트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Официанты были хорошими, внимательными 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Официан트 누굽니까? 종업원이죠. 종업원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었고 되게 세심한 사람들이었어 라는 이 대사의 동의 표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맞는 말이야. 종업원들의 관찰력도 있고 적극적이더라. 메뉴도 잘 알고 있어. 이번엔 말이 3개나 나오네요. Верно. Они были вежливыми и хорошо обслуживали. 이런 동사 혹시 모르셨다면 알고 계셔야 되겠죠? обслуживать. 뭐 서비스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서비스 해주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А еще они досконально знают меню. 이런 부사요. 잘 알고 있더라. 뭐 물론 하라쇼 생각해서 그거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제가 약속드린 부분 이런 부분도 있었죠. 조금 더 교과서에서 나올 법한 표현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 전달해드리고 싶다라고 했던 거. 그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다스카날너 정말 속속들이 메뉴를 잘 알고 있더라. 자, 이제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Музыка тоже понравилась. У них был идеальный плейлист. 10초 끝났습니다.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музыка тоже понравилась. 음악도 난 마음에 들었다. У них был идеальный плейлист. 이 식당에는 정말 이상적인 플레이리스트가 있더라.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이 대사의 동의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음악이 느리고 차분해서 편하게 식사할 수 있었어. Я тоже так думаю. Музыка была медленной и расслабляющей, поэтому могли спокойно обедать. 자, 4번 문제입니다. Все было вкусно, особенно корейский кимпап. 10초 됐습니다. 텍스트 확인해 볼게요. Все было вкусно. 다 맛있었다. 특히 한국 김밥이 맛있었다. 일부러 한번 넣어봤어요, 김밥.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동의 표현을 해볼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김밥도 국도 맛있었어.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니까. Я того же мнения. И 김밥, и суп были вкусными. Я чувствовал себя, как будто в Корее.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요. Я того же мнения. 이것도 실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회화적인 표현인데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뭔가 그 문법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야 다음에 갑자기 똑같은 생각, 이게 생격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이걸 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 기본적인 속성을 나타낼 때 생격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걸 어디선가 이미 기초 단계에서 배우셨을 텐데 그게 여기까지 적용이 안 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문법적인 설명보다는 표현 자체로 외우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같은 생각이야 라는 새로운 표현이었고 김밥도 국도 맛있었다. 그래서 뭐라고 느꼈냐 할 때 요 깍 묻더라는 친구도 몰랐으면 꼭 알아두세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란 뜻인데요. 어라 그러면 쌤 깍이랑 깍 묻더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깍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깍은 비교와 대조의 느낌이 더 강하다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만큼 잘한다.
뭐 러시아 사람처럼 말한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하는 느낌이라면요. как будто 이거는요. 상상을 하는 거죠. 실제 상황은 아닌데 마치 여기도 보세요. 나는 실제 지금 한국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럴 때는 단순 까기 아니 깍부터를 써주십니다. 저게 이제 한국어에서 똑같다 보니까 뉘앙스 차이가 조금 힘들어서요. 나올 때마다 저걸 이제 분석해 보시고 그 예문을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문제를 한번 샥 풀어봤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같은 대사이지만 이 우리 1강도요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적어도 여기에 나오는 표현만큼은 기계적으로 콕 찌르면 콕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표현 정리해드린다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앞서 이미 우리가 이 풀자라는 단계에서 한번 읽어봤던 그 친구들이거든요. 네, 이번에는 똑같이 따라 읽으시면서 외우고 가시는 겁니다. 자, 동의할 때 가장 먼저 내뱉어야 될 감탄사 같은 그 친구들 한 번씩 읽어보죠. Да, верн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естественно. Я тоже так думаю. Я тоже так считаю. Ты прав. Ты абсолютно прав. Согласен. Согласна. Не могу не согласиться. Я только собирался об этом сказать. 오케이,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1강 끝났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근데 오늘 아마 첫 수업이라서 모두들 정신없이 흘러갔을 겁니다. 그치만 여러분, Первый блин всегда комом 이라는 러시아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분리는 항상 못생기게 만들어진다. 맞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은 좀 힘드셨겠지만 25강 이제 저랑 꾸준히 계속 수강하시다 보면 저 막바지에는 와, 내가 좀 어느 정도 하네 라고 하는 스스로 이제 그런 자신감 분명히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들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 수업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반박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2강에서 만나요. До свидания.